가정은 생명체다. 그러므로 살아 움직여야 한다. 죽어가는 가정을 철저히 분석해서 해부하고 치료하는 이론, 가정해부학. 외도와 폭력, 무관심과 단절로 병들어가는 가정을 회복시키고 싶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에 마침표를 찍기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기 원하십니까? CBS 파우티칸 스페셜에서 세계적인 가정사역자 도은미 사모의 강의를 통해 가정회복의 핵심 코드, 사연을 풀어보십시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귀하게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정해부학이라는 것을 배우실 것입니다. 가정해부학은 가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언어들을 쉬운 언어로 풀어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해부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것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해부학, 그러면 가정이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데 해부하면 안 되죠. 그건 살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개구리도 살아있는 것은 해부할 수가 없습니다. 해부한다는 것은 죽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죽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살아있는 가정들은 우리 교회에서 또 목사님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살아있는 가정, 용서해야죠. 사랑해야죠. 서로 화목해야죠. 용납해야죠. 관용해야죠. 이런 거 몰라서 안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가정에서 살면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살아있는 가정을 살지 못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죽어있는 가정을 보시면서 내 모습이 저런 모습하고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빨리 우리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미 다 몸 씻은 사람들이니까 발만 씻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어머 저것이 내 모습이구나. 어머 저것이 옛날 모습이어야 되는데 지금도 내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순간순간 회개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어머 맞았어. 내가 한 30년 전에 저렇게 살았지. 아니야. 불과 5년 전만 해도 나 저렇게 살았었어. 이런 생각이 드실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되겠죠. 마음속 깊이 감사하시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해부학을 공부하시는데 가정해부학의 주제가 있어요. 가정은 사연으로 작동합니다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입에다 한번 담아보시겠습니다. 가정은 사연으로 작동합니다. 가정은 사연으로 작동합니다. 네, 무엇으로 작동하느냐? 사연으로 작동한다. 제가 가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보통 이렇게 소개할 때는 가정 그러면 남자는 네모나게 그리고요. 그다음에 여자는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시키죠. 그럼 결혼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줄을 내리면 뭘까요? 이렇게 뭘까요? 자식 낳았다. 그런 거죠. 자식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가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을 가정사역자를 보셨는데 남자를 별표로 그렸다든지 또는 여자를 삼각형으로 그려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의 표기를 동그라미 이렇게 표기했다. 이 사람은 짝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 가정에 대해서 배울 때마다 이렇게 네모나게 또는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해가면서 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쌍둥이를 낳았다. 그러면 이렇게 쌍둥이 낳았다. 그런 뜻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다. 그럼 이렇게 표기하죠. 엄마가 아프다. 그럼 이렇게 표기합니다. 자, 이렇게 표기하면서 제가 가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두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부부지간에. 그래서 관계가 좋지 않다. 그럼 관계의 줄이라 그래요. 관계의 줄을 그릴 때는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이렇게 찌끼찌끼하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멉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엄마하고 딸하고 관계가 좋다. 그러면 제가 두 줄을 이렇게 글 거고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좋다. 그럼 한 줄로 이렇게 긋습니다. 이것을 관계의 줄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남편이 어쩌다가 뭐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이건 뭘까요? 뭐 했다는 거예요? 바람났다. 뭐 그런 얘기겠죠. 불륜의 관계가 생겼다. 뭐 세컨드가 생겼다. 너만 하냐? 나도 한다. 그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하면서 가정을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마다 작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정은 사연으로 작동한다라는 것이 가정회부학의 주제인데 가정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엄마가 움직이는 방법, 아빠가 움직이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집에는 남편과 아내가 사시다가 남편이 빨리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말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내가 살면서 이제 자식 하나 낳고 살았습니다. 그림 이해가 되고 계시죠? 아들한테 지극정성을 다해서 이 아들한테 키웠습니다. 아들을요. 나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왜 그런 거 있죠? 엄마 안 먹어도 괜찮아, 너 먹어. 엄마 안 입어도 괜찮아, 너 입어. 엄마 안 잔다, 네가 자라. 그래서 이 엄마는 시간만 있으면 김밥 말아 팔았고 시간만 있으면 콩나물 해서 팔았고 열심히 해서 팔으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팔았더니 아들인데, 그렇게 해서 키워낸 아들인데, 점점점 아들이 커가면서 보니까 아들로만 이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리에도 있지만 이 아들이요, 친구이기도 하고 또 이런 엄마가 이 아들을 뭐 삼아 살죠? 남편 삼아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 삼아 사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아이가 어렸을 때는 남편 삼기에는 좀 아직도 어리니까 친구로 또는 뭐 자식으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사셨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생. 그래서 이제 집에 딱 들어왔단 말입니다. 띵똥하고 문을 딱 여는데 보니까 돌아가신 남편이 들어온 거예요. 남편이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그 어미의 마음속에는 젊은 자기 남편밖에는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굉장히 젊은 자기 남편이 돌아온 겁니다. 문을 딱 열자마자 어머 세상에 죽은 남편이 돌아왔단 말이죠. 어쩜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남편 삼아 산다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날서부터 그 아들을 남편 삼아 사는 그런 사건이 더욱 두드러지게 생긴단 말이죠. 아유 내가 무슨 뭐 재혼은 무슨 재혼, 아유 내가 시집을 왜 가냐, 너가 있는데 야 네가 내 남편이고 네가 내 아들이고 네가 내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살게 된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렇게 살면서 그 전까지는 아들인 것이 훨씬 더 강하셨는지 몰라도 어느 순간서부터 남편인 것처럼 착각하시는 경우도 생겨요. 아들의 넥타이를 메어주면서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밥을 차려주면서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수건을 갖다 준다든지 뭐 화장실에 갖다 넣어준다든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착각이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장가를 가도 이런 사건이 생기죠. 여보 나 여기 수건이 없어, 수건 좀 갖고 와. 그랬더니 밖에서 어머니가 대답을 하세요. 오냐? 이해가 되십니까? 띵똥. 여보 문 열어, 여보. 그랬더니 오냐? 하고 나가서 이렇게 문 열어주는 그런 사건들도 결혼 이후에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재밌는 사실은 이 아들이 아들로만 살면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엄마나 그 아들의 관계가 조금 이상한 관계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요, 자리바꿈을 합니다. 자리바꿈. 그래서 엄마 옆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겼어요. 둘이서 살 때는 아무도 몰라요. 이 집에서 이렇게 살 때는 아이고 효부하고 효자가 만나서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어머니 효모, 아주 굉장히 귀하신 어머니세요. 아들 지극정성으로 키워가시고 또 아들 지극정성으로 어머니 이렇게 키워주시고 어머니 이렇게 섬겨주시고 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서 아무도 이 집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결혼을 하게 되면 알게 돼요. 원래 결혼은 여기서 해야 되죠. 이렇게 원래 이렇게 결혼해서 여기서 자식 놓고 이렇게 살아야지 정상적인 가정을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가 생기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생기고 어머니 아버님 세대가 생기고 손녀 세대가 생기고 손자 세대가 생기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세대의 관계인데, 이런 경우에는요 정상적인 세대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들이 여기서 결혼을 하니까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죠.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부간의 갈등이 가장 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남편은 자기가 누구의 남편입니까? 누구의 남편이에요? 지금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이 사람의 남편이어야 되죠. 그런데 자기가 어머니가 계시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어머니셨던 그분이 자기가 남편 역할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남편이기도 하지만 아들로서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남편으로서의 아내 역할도 숨겨져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결혼을 했는데요,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편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어요. 조강지처가 있어서 절대로 아내를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둘이서 어머니하고 아들로서 사는 것이 아니었고 아내하고 남편으로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들어오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어머니하고 아들로 살았다면 아들은 남편이 돼서 아내를 얻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데, 이미 자기가 남편 역할을 하면서 살았다면 역할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내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있는데 또 두 번째 아내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이 아내는 아내로 결혼을 했지만 집에 돌아와 봤더니 아내가 아닌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 씨바지가 되든지 아니면 식모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요. 근데 아내는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남편이 집에 딱 들어오시면 집에 들어와서
방에서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앉아서 두런두런 식사하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까락까락 웃기도 하시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 재밌는 사실은요. 건너방으로 딱 건너와서 자기 아내하고 둘이 앉았어요. 어머 여보 아까 어머니 그 방에서 뭐 재밌게 그렇게 얘기하던데 무슨 얘기 하셨어요? 뭔 얘기인데 그렇게 어머니가 까락까락 웃고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좀 얘기 좀 해봐요. 또 뭐 재밌는 것 같던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유 당신 어떻게 왜 나만 보면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자자. 자기 아내하고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미 다 자기의 에너지를 어머니시고 조강지처인 그분에게 쏟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자기 아내에게 정작 쏟을 힘이 또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안은요 작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어머니 자기 아들을 빼앗길 수 없어요. 남편인데 왜냐하면 제가 첫 남편을 얼떨결에 운명인지 뭔지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만든 이 남편 지극정성으로 남편의 자리까지 올려놨는데 빼앗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기 두 번째 여자에게 자기 남편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남편 내가 어쩌다가 빼앗겼지만 두 번째 남편까지 내가 빼앗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자식이 또 태어난다 그 말이죠. 자식이 태어나면 이 자기 아내는 아내 역할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식에게 또 지극정성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쏟게 된다는 것도 아십니까? 자식을 낳았더니 어머니가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이고 내 새끼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들을 때마다 누가 놀랄까요? 며느리 놀래죠? 며느리 놀래요. 아니 남편 얼떨결에 빼앗기고 찾아올 수가 없는데 내가 지금 낳은 자식까지도 내가 빼앗길 수 있는가? 절대로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또 이 엄마가 이 아들에게 대해서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이 애네가 왜 사는지 너 알지? 엄마 벌써 너 아니었으면 발자 고쳤어. 엄마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이를 억눌며 사는 줄 알지? 너 하나밖에 없어. 엄마는 너 하나밖에 없어. 이러면서 산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엄마가 자기 아들을 딱 자기 품에 품고 절대로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겠다. 남편까지 거 뭐 너 잃어버린 셈 치자. 그런데 나 이 아들은 내 것으로 품고 살겠다. 그래서 이 아들 삼아 친구 삼아 살리죠. 근데 점점점 커간다는 것도 아시죠? 어느 날 보니까 남편한테 의지하는 것보다 남편요 어느 날서부터가 정 떨어졌죠. 그래서 이 아들 자기 품에 품고 살게 되면 또 이 집안에 또 사건이 또 생깁니다. 이 아들 결혼해보면 이 엄마가 어떤 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그렇죠? 자, 가정은요 작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한 가지 단편적인 것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봐서 모든 집이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겠지만 집안마다 작동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작동 방법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사연이다. 내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된다. 그 가정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참 오묘해요. 신비하기도 하고요. 어떤 가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성장해 왔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을 형성하는 또 다른 자원이 된다는 거죠. 엄마 아버지가 저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이제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우리 엄마 정말 구질구질하게 사셨어. 난 정말 쌈박하게 살 거야. 그런데 결혼해봤더니 나도 구질구질해. 왜 똑같이 쫓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부모님이 아버지가 엄마를 막 학대하면서 살았습니다. 난 절대로 저렇게 여자 학대하는 저런 남자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결혼할 때 보면 너무 재미있게도 남편이요 아내를 학대하는 그런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 아십니까? 처음부터 학대한 건 아니지만 만나서 살다 보니까 그런 패턴을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왜 그럴까? 왜냐하면 사연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사연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정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잘 소개해 볼까, 편안하게 소개해 볼까, 가정을 어떻게 움직여 볼까, 어떻게 움직이는 방법들을 알려줘 볼까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가정을 보는 눈이 네 가지 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눈이 뭐냐면 성경적인 눈이라 그래요. 그 성경적인 눈은 성경이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이제 파악하는 눈이죠. 우리 기본적으로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것이 가짜인지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요, 저희들이 성경적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날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해부학이니까 죽어있는 가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성경적인 눈, 가정의 눈이 있는가 하면 가정적인 눈이 있습니다. 가정적인 눈. 가정을 가정으로 보는 거예요. 왜 내과 의사는 내과적인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통증을 이야기하거나 무슨 얘기를 할 때 그런 언어들을 수집해서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위궤양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가지고 있는 의술적인 언어가 있듯이 가정은 가정적인 언어가 있어요. 그 가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가정을 파악해보는, 분석해보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우시는 것이 가정적 언어를 배우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언어가 뭐냐면 역사적인 언어죠. 역사적인 언어. 그래서 가정을요, 역사적으로 보는 겁니다. 아, 예전에 석기 시대 때는 어떤 가정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바로 전, 산업시대 바로 전에 있었던 농경시대에서는 가족이 어떻게 작동됐으며, 산업시대에 와서는 가정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산업시대의 자산, 잔물이라고 할까? 재밌는 사실은요, 자식을 하나 놓으면 부모님들이 가슴이 철렁해요. 감사하기도 하지만 철렁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 하나 놓을 때마다 돈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자식 하나에 얼마? 돈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양이요. 그래서 사람은 비용이 됐어요. 비용. 이 산업시대의 잔물입니다. 사람은 비용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산다든지 뭐 TV를 하나 산다, 뭐 하나 산다, 이건 자산이 돼요. 웃기지 않습니까? 사람은 비용화되고, 그 다음에 물건 사는 거, 뭐 땅을 샀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자산이 되어버리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고요. 사람은 관리화한다. 그래서 사람을 관리합니다. 교회에서도 사람을 관리하고, 집에서도 사람을 관리하고, 기업에서도 사람을 관리하고, 고객도 관리하고, 그런 것이 다 산업시대의 잔물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 정보시대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정보시대가 또 가정을 어떻게 보는가? 가정은 어떤 부모와 자녀가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같이 먹으면서 살면서 잠자면서 옷 갈아입으면서 들어왔다 나갔다 어떤 가정이라고 하는 놀라운 스윗홈이라고 했던 옛날에 나의 행복의 보금자리, 그런 뜻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아요? 컴퓨터가 있는 곳마다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집에 있어도 컴퓨터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거기는 가정이 될 수 없는 정보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 또 다른 포맷의 또 다른 가족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새는요, 가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남편과 아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서 남편과 아내가 되고, 그리고 자식을 놓고 그렇게 사는 것이다. 한 지붕 안에서 산다. 이렇게 정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러기 아빠들도 많은 것처럼 아버지 여기 계시고 엄마하고 아이들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고, 이런 것도 가족이죠. 그 다음에 부모님 없이 애들 둘이만 있어도 가족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가족이라는 포맷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이 가정은요, 어떻게 가정을 알 수가 있을까? 가정은 어떤 방법을 알 수 있을까? 제가 암만 생각해봐도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김씨 가정을 알려면 김씨를 알아야 되겠죠. 김씨 가정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가정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뭐냐? 사람이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매님,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화해보면 알 수 있죠? 말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살아봐야 한다 이런 말도 하는데, 대화해보고 살아보고 한다는 이 모든 것들이 뭔가 봤더니 산다는 것, 그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 이 모든 것이요, 그 사람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말이더라고요. 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말이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어떤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을까? 제가 한 5분 정도 당신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5분 정도 나눠보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이 뭐예요? 사람이니까. 말이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어떤 정보라든지 또는 지식으로 얻었던 말이라든지 또는 학습을 통해서 얻어낸 전문적인 언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가정해부학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가정해부학을 소개하고 있는 도은이라는 이 사람, 예쁘게 차려입고 화장하고 이렇게 마이크 들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전문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말은 이거는 가정해부학적 언어지 도은미의 말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목사님이 강단에 서셔서 말씀을 전달하세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달하실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언어, 그거는요, 그분의 말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의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 아닙니까? 당신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런데 언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팅 밖에서, 대학 교수가 강단에서 가르칠 때 말고, 대학 교수가 다 강단에서 다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어떤 차가 샥 껴들었어요. 탁 껴드는 순간 기분이 탁 상해서 하는 그때 튀어나오는 그 말, 그런 말을 그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집에 들어갔어요. 저도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저희 남편하고 이제
편안한 가운데서 말이 오고 가고 있을 때 왜 사건 하나가 이렇게 터져요. 아무 생각도 없이 저희 남편이 뭐 누구를 만났는데 뭐 만나자마자 뭐 50만 원을 그냥 줬대나 뭐 어쨌대나 뭐 그런 얘기요. 네? 친구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뭐 있는 돈 다 털어서 줬는데 50만 원인데 아 이거 월급인데 우리 살아야 되는데 줘버렸다. 그런 상황이 딱 터졌을 때 내가 속으로 어머 여보 너무 잘하셨어요. 예수님이 따로 없으세요. 당신이 예수군요. 이렇게 얘기가 튀어나온다면 이게 내 말일 거고 미쳤어요 당신? 하고 튀어나오면 그게 내 말일 거고 이해가 되어 계시죠? 그래서 상황이 어떤 조작된 상황, 조정된 상황 그런 상황이 아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사건이 딱 터져서 사건 터졌을 때 튀어나오는 그 말을 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 오늘도 이렇게 방청객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이렇게 앉아 계실 때 옷 예쁘게 입으시고 앉아 계실 때는 우리 몰라요 서로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하시겠어요? 당신이 이렇게 예쁘게 앉았을 때 누군지 몰라. 그러세요. 얘기해 보세요. 서로 얘기하세요. 예쁘게 앉아 계실 때는요, 당신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제 알 수 있냐면요, 이렇게 예쁘게 앉아 있는 때 말고, 이제 밖에 나가서 당신이 프리한 몸으로 자유로운 가운데 어떤 사건이 하나 터졌다. 택시 잡으려고 서 있는데, 나 벌써 10분이나 기다렸는데, 이 어떤 사람이 한 50m 앞에 하나 오더니 말이죠? 갑자기 손 딱 들더니 택시가 딱 도착하는 거예요. 난 10분이나 기다렸는데, 저 사람이 먼저 타고 갔다. 그 말입니다. 그때 튀어나오는 그 말. 그런 말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다. 식당에 갔어요. 배가 너무 고픈데 내가 분명히 먼저 들어갔는데 뒤쫓아오는 그 사람이 먼저 식탁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나도 앉았어요. 앉는 순서가 조금 늦긴 했지만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이 웨이트리스가 가더니 종업원이 가더니 그 사람한테 먼저 음식을 주문을 받는 거예요. 그 순간에 속이 상해서 튀어나오는 그 말. 아니면 어머 하나님이 참 오늘도 나한테 양보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 라든지 어떤 말이 튀어나오는지는 잘 몰라도 자기 속에서 튀어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말을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배운 말이 아니고 경험한 말이다. 어떠한 말? 경험한 말. 경험한 말이 그 사람의 말이다. 배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경험의 언어가 시작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배 안에서부터도 아니에요. 배 바깥에서부터도 먼저 시작합니다. 아이가 자기의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이전에부터 그 아이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는 자녀가 많은 집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자기 이름을 아는 경우도 별로 없었고요. 뭐 맨날 그 말자, 숙자, 계자, 무슨 자 그랬어요. 근데 자기 보고 맨날 너가 말자냐 계자냐 항상 이렇게 헷갈리셨던 그런 집에서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밥 공기 따로 이렇게 밥을 떠줘 보신 적이 없는 그냥 이렇게 왜 바가지 같은 데다 한꺼번에 밥 퍼가지고 숟갈만 꽂아서 보내면 알아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집에서 자랐고 선생님 이름 한번 아신 적이 없었고 학년 한번 제대로 파악하신 적이 없었고 학교 한번 와보신 적이 없는 그런 집에서 자랐던 딸이에요. 자, 이 딸이 자기 자궁의 언어를 준비하죠. 자기 자식을 위한 자궁의 언어를 준비할 때 나는 시집가자마자 아기를 가질 것이야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나는 시집가서 좀 즐기다가 애 놓을 거야 라고 생각할까요? 즐기다가 애 놓는다. 후자일 거야. 대부분의 경우가 후자 아니겠습니까? 또 나는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을 거야 아니면 하나만 낳을 거야. 뭐 예를 들자면 하나나 둘밖에 안 낳을 것이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미 자기의 자궁 속에 있을 아이에 대한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잘 몰라도 그 아이에 대한 언어를 준비한다. 그 말이에요. 난 자식 싫어 라고 자식을 원치 않는 그런 말도 준비할 수도 있고 그런데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공교롭게도 이런 여자는 어떤 집안의 남자들을 좋아하냐면 자식 많은 집안의 남자를 좋아할까 아니면 3대 독자를 좋아할까요? 재밌죠? 이 걸리는 게 또 3대 독자가 걸린다는 거 아시죠? 그렇게 3대 독자가 걸렸는데 이 3대 독자와 만나서 결혼을 할 때 이 남자는 어떤 자기의 부태, 자기가 이제 자식에 대한 언어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어떤 언어를 준비할까요? 애 많이 낳아야 되겠다? 아니면 애 놓지 않겠다? 많이 낳아야 되겠다. 빨리 낳아야 되겠다. 늦게 낳아야 되겠다. 빨리 낳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도 집안에 손이 귀한 집안이니까 빨리 낳겠다는 언어를 준비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벌써 이 아이가 가지고 있을 언어가 엄마와 아버지의 언어가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혼동이 일어난다는 사실 아시죠? 덜커덕 애가 들어섰더니 엄마는 하는 말, 아이고 왜 당신 이렇게 실수했냐고. 내가 뭐라 그랬어? 난 실수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한 3년 있다고 얘기 넣는다 그랬잖아. 몰라. 그런다는 거 아시죠? 이 아이가 배 안에서 지금 임신 가운데 있는데 아이가 이제 들어섰다 그 말입니다.
엄마가 자꾸 싫어하는 반응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말은 못 알아들어도 아이는 경험의 언어가 움직이기 때문에 감정적 언어가 이미 그 아이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호르몬과 화학작용과 모든 신경조직과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에게 언어가 전달되고 있어서 이 아이는요, 태어나기도 이전에 엄마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가 되어버리고 아버지는 뭔지 모르지만 괜히 미안해, 자식에 대해서. 애기는 낳기는 낳아야 되겠는데 들어선 건 감사하기는 감사한데 내놓고 좋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미안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정쩡. 그래서 이 딸아이가 또는 아들아이가 엄마의 배 안에서부터 언어를 갖게 된다 그 말이죠. 이런 언어들이 무슨 언어다? 경험의 언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배 안에 있을 때 아이를 지우겠다, 죽이겠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병원에 가가지고 아이를 죽이려고 했더니 석 달도 안 된 그 아이가 배 안에서 집게로 그 아이를 집어내려고 할 때마다 슉슉슉 이렇게 피하는 거 여러분들 그런 영상으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언어들이 아이 속에 놀랍도록 엄청난 경험의 언어가 돼서 그 언어가 그 사람이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경험의 언어가 그 사람이 된다. 오늘도 이렇게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나를 움직이고 있는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를 경험의 언어라고 하고 뭐라고 명명하냐면 모국어라고 명명해요. 뭐라고 명명한다? 모국어. 자, 이 모국어라는 말은 이미 벌써 알고 계시는 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한국어가 모국어 아니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한국어 쓰시죠? 한국어가 모국어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남편과 아내가 둘 다 한국말을 사용하는데 둘 다 한국말 사용하시죠? 여기 외국인하고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자, 둘 다 한국말을 사용하는데 왜 서로가 이해가 안 될까 그 말이에요. 서로 한국말 하면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렇죠. 남편은 남편이 한국말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한국말 하면 서로가 서로 이해해야 되는데 왜 이해가 안 돼서 이혼한다느니 도장을 찍느니 찢어지고 갈라지는 그런 사건들이 생기는가? 연속극 같은 데도 보면요. 다 서로가 이해가 안 돼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왜 이해가 안 될까? 왜냐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뭐가 달라서 그래요? 모국어가 달라서 그래요. 경험적인 언어인 모국어, 개인의 모국어가 다르면 한국말이라고 하는 뒤늦게 배운 말, 공통적인 언어를 사용하고는 있어도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말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말하고 아내가 하는 말하고 같은 한국말인데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어떤 집에 남편이 이제 집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그 자기 문 앞에 현관 있잖아요. 현관 그렇잖아요. 그렇게 뭐 크지도 않은 현관인데 신발이 벗어져 있는데 말이죠. 한 짝은 여기 한 짝은 저기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4명밖에 살지 않는데 신발은 몇십 켤레 되는 것 같아 자기 눈에. 들어오자마자 보니까 현관에 신발들이 너무 어지러져 있다 그 말입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내가 뭐라고 그랬어. 현관 좀 깨끗해 하냐고 말하지 않았어. 제발 부탁이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 딱 벗자마자 신발 딱 치워서 올려놓으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뭐야 이게 발 디딜 틈이 없잖아 하고 소리 질러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그 아내가 부엌에서 뭐 현관이 뭐 뭡니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니 남편이 또 현관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죠? 그냥 들어오면 될 걸. 왜 저기서 난리를 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내는요. 저 남편은 집에만 들어올 때마다 저렇게 난리를 친단 말이죠. 아니 그냥 들어오지. 뭐 때문에 꼭 신발 때문에 쩔쩔매고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 여보 빨리 벗고 들어와요. 그랬더니 벗을 틈이 없잖아. 벗을 틈이 없어. 왜 신발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벗어놨어? 하고 소리 질러요. 아이 벗을 틈 많구만 거기 많구만. 그냥 제끼고 그냥 아무데나 벗어놓고 들어오면 되지. 아이고 뭐 때문에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해. 당신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신발 때문에 난리를 치냐고. 난리를 치는 그 남편이 이상해 보이는 거야. 이상해 보여. 아이고 저 밴댕이 소갈머리 세월이 지나가도 저 밴댕이는 게 고쳐지지가 않는다 말이지. 어? 아니 그 자리가 그렇게 많은데 신발 2짝 벗을 자리가 없냐 말이야. 벗고 들어오면 될 걸. 뭐 때문에 저기 서서 저러는가. 근데 남편은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너무 화가 나. 신발을 주워가지고 챙겨놓고 이제 들어왔는데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또 가방 여기 저기 있어. 가위 저기 있어. 먹었던 물컵 저기 있어. 윗돌이 벗어서 여기저기. 아니 온 집안이 뭐 난린 거야 난리요. 남편이 정말 그 문에서 나오지를 못해. 그 현관에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니 왜 가방은 여기다 놨느냐 뭐는 어쨌느냐 그냥 들어오셔서 씌우면 되실 텐데 하나부터 10까지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어머 미안해요 여보 당신이 오시는 줄 알고 내가 미리 치워놨어야 되는데 시간을 놓쳤다. 밥 내가 나갔다 들어오는 바람에 밥을 빨리 해야 됐기 때문에 미처 치우질 못했어요. 어떻게 당신 마음 상했지 미안해. 그러는 아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렇게 막 치우지 않았냐고 난리를 치는 그 남편을 바라보고 말이죠. 참 웃긴 사람 다 있다. 쓸데없는 저렇게 에너지를 사용한다. 뭐 때문에 그러냐 말이지. 야 물건들이 다 지자리에 있구만. 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문제.
아니면 지가 정한 자리만 지 자리야? 아니, 내가 정한 자리는 지 자리가 아니냐? 왜 자기가 정한 자리만 지 자리가 돼야 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밥도 해주기 싫고요. 말하기도 싫고요. 아유, 저거 벌써 몇 년이나 됐는데도 저 모양 저꼴로 계속 똑같은 날 똑같은 일만 하고 있다고 너무 화가 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어쩜 그렇게 아내가 내 말을 듣지 않는지. 내가 뭐라 그랬어. 집 좀 깨끗하게 해놓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물건 좀 제자리에 놔. 그래야지 애들 교육도 되는 거야. 라고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쩜 저렇게 십몇 년이 됐는데도 변하지 않느냐. 너무 화가 납니다. 자, 재밌는 사실은요.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왜 서로가 이렇게 다른 한국말을 하느냐? 왜 서로가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느냐? 그 얘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남편의 집에는 어머니, 아버님이 왜 그런 집 있죠? 어머니가 좀 이렇게 신경이 날카로우신 분이었기 때문에 잘 주무시지도 못하셨고 조금만 무슨 사건이 생기면 이렇게 널부스하시고 신경질을 내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아주 열심히 쓸고 닦고 하시는데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그런 집의 이제 엄마예요. 그런 엄마였어요. 아버지도 그렇게 신경이 날카롭고 너 쓸고 닦고 하고 정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아내이기 때문에 조용해지려면 문제가 없으려면 뭐 해야 되죠? 쓸고 닦고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하고. 그래서 그렇게 남편도 그냥 덩달아서 아내를 위해서 해줬어요. 근데 이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성장시키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공부한다고 하면서 방구석에 이게 무슨 이게 돼지우리 아니야? 네가 그러면서 공부가 되니? 청소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서랍이 이게 뭐야? 서랍이 이게 뭐야? 서랍 하나도 제대로 정리도 못하면서 어떻게 네가 큰 사람이 될 거야? 뭐 야단을 친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말이지.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지. 난리를 쳤어요. 그런 얘기를 엄마한테만 듣는 게 아니고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들었단 말입니다. 아버지도 가만히 보니까 집에 딱 들어오실 때마다 아들의 방문을 이렇게 열면 말이죠. 책상이 정리가 돼 있지 않다든지 뭐 침대 위에 뭐가 이제 얹어져 있다든지 그러면 아버지가 잔소리하셨어요. 세상을 움직이고 싶은 사람은 자기 방구석 하나라도 먼저 이걸 할 줄 알아야 세계로 움직일 줄 아는 것이다. 어떻게 또 책장 하나, 침대 위 이거 하나 정리해도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느냐? 큰 사람 되고 싶어? 치워야 해.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너 성공하고 싶어? 치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었던 집안의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어떤 집안의 아들하고 결혼했냐면 딸하고 결혼했냐면 전혀 치우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집의 딸들이에요. 이 집은요. 이 딸이요. 둘째 딸하고 결혼했다고 쳐봅시다. 자, 딸이 셋이 있는데 이 아빠가 맨날 엄마한테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당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설거지, 청소, 빨래 이런 거 할 생각하지 마. 그건 말이야. 돈 벌면 성공하면 사람 쓸 수 있는 일이야. 사람만 쓰면 될 거 아니야. 뭐 때문에 당신이 거기다 대고 신경 쓰고 그래? 자기 시간이 있을 때마다 경제신문 5개는 읽어놔. 그래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지. 아니 100만 원을 하루 가지고 있으면 100만 원밖에 더 되겠어? 투자를 하면 이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은 시키면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 사람 시켜서 돈 들여서 할 수 있는 일들 당신 힘들어 하지 말고 한자라도 읽어라. 신문이라도 읽어라. 잡지라도 읽어라. 뭐라도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죠. 재밌는 사실은요. 엄마가 또한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고 아버지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니들 잠자고 그러려면 일어났을 때 뭐 입을 탁 제끼고 일어나거나 그러지 말고 살짝 빠져나와 살짝. 알았지? 어떻게든지 치우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움직이지 않고 야 청소할 시간 1시간 있으면 책 한 권을 더 읽으면 성공하면 돈 버는 거야. 돈 벌 수 있으면 사람 쓰면 되는 거지. 뭐 때문에 니들이 애써서 여자가 말이지 태어나서 설거지하려고 태어났냐? 나 딸 셋 낳았지만 니들 통해서 내가 말이지 덕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절대로 치우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느 날인가 야심만만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적인가 하여튼 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나오셨어요. 그분의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얘 결혼을 할 때 자기는 어떤 짝이 맞는 짝을 찾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청결지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2달에 한 번씩밖에는 청소를 안 한대요. 그리고 2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는 사람을 만나도 자기는 7번을 더 청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결지수가 비슷한 여자하고 자기를 만나야 된다. 청소를 안 하는 여자를 만나야지 자기는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 중에 자기 엄마의 청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자기 엄마가 사회에서 유명한 분이라는데 전 잘 몰라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뭐라 그러시냐면 어머니가 어릴 때 그랬답니다. 어머니는 청소하실 때마다 이렇게 별다른 청소를 안 하셨대요. 가까이 휴지가 있으면
휴지 돌돌돌돌 이렇게 말아갖고 쓱 이렇게 닦는 게 이게 청소였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뭐 청소한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항상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먼지에게도 시간을 좀 줘라. 먼지에게도 시간을 좀 줘라. 시간을 주면 지들끼리 뭉친다. 어느 날 뭉치는 날 집어서 버리면 돼.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죠, 당연하게. 그렇죠? 아마 이 집에 그런 집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아들하고 이 딸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 잘 살겠지만 그러나 모국어 하나가 두드러지게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죠?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런 거. 너무 두드러지게 다른 두 경험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남편은 정리하여야 한다. 아내는 정리하지 않아야 한다. 남편이 딱 집에 들어왔어요. 현관서부터 신발들이 막 어지러져 있으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딱 작동되냐면 모국어가 딱 작동되는데 뭐라고 작동되냐면 아하, 오늘 하루 종일 일진이 좋지 않았어. 왜 일이 안 됐는가 봤더니 집구석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지 않으니 내가 나가서 일이 되느냐 그 말이죠. 내가 일이 안 된 건 너 때문이다 말이지. 네가 청소를 안 했으니까 내가 이 모양이 됐지. 오늘 말이야 엄청난 귀한 협상을 했어야 되는데 네가 말이야 집안 청소를 안 해놓기 때문에 이게 협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와서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있는 거대로 다 치우고 난리를 치는데 아내는 팔짱을 끼고 그 치우는 남편을 쳐다보죠. 일이 안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내가 너 일 안 되는 이유 안다. 엉뚱한데 쓸데없는데 저렇게 신경을 쓰니 나가서 제대로 일이 되냐?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한자라도 읽어! 한자라도 뭐라도 봐! 아이고 저러니까 밴댕이 소갈머니가 돼가지고 쓸데없는 일이 아이고 에너지 다 저런 데도 사용하니까 그냥 제대로 일이 되는 게 있어? 안 치워야 성공하는 거야. 나는 열심히 안 치웠는데 네가 그 시간 동안에 공부하고 책자라도 좀 읽었으면 성공할 것을. 나는 열심히 나가서 일했는데 네가 집안 좀 청소해놨으면 내가 일이 잘 됐을 것을. 이해가 되어 계십니까? 둘이서 사용하고 있는 뭐가 달라요? 모국어가 다른 거예요. 자녀들은 이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부모가 남편과 아내가 왜 그렇게 언어가 다른지. 남편은요 그냥 가만히 놔두래. 그냥 놔둬도 애들이 다 잘 큰대요. 나도 그랬대. 나 이만큼 잘 컸잖아. 근데 아내가 생각하기에 안 잘 컸어. 야, 내가 얼떨결에 내가 속아서 너하고 결혼했지. 야, 내가 다시 결혼하자면 절대로 너하고 결혼하지 않는다. 자식을 어떻게 너같이 만들겠느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네 애비처럼 되지 않으려면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고 절대로 니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악착같이 배워야 돼. 엄마는 배우고 싶었어도 못 배웠어. 하고 싶어서도 못했어. 엄마가 배주고 엄마가 열심히 해줄 테니까 너도 공부해. 펑. 열심히 이제 이 애들한테 막 다고치고 달달거리고 공부하라고 난리칩니다. 남편이 볼 때마다 참 자식 교육을 저렇게 시키면 안 되는 건데 애들은 자유롭게 놔줘야지 잘 크는 건데 아이고 야 너가 얘네들이 커가지고 너같이 되면 어떡하라고 자꾸 네가 원하는 방법대로 얘를 키우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국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경험적 언어가 그 사람 속에서 너무 강하게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사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가정이라는 것이 사연으로 움직여요. 나 하나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서 풀리지 않은 이야기가 되죠. 그렇죠? 서로 엉키게 되지 않습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치워라, 치우지 말아라. 놔둬라, 놔두면 안 된다. 계속해서 풀리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니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이것을 사연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야기, 풀리지 않은 포맷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모국어가 또 사람마다 또 만들어지고 부모보다도 더 심한 모국어가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부모 세대보다 우리 세대가 더 못 살아요. 우리 세대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못 살 거예요. 삶의 퀄리티가 나빠져지고 있어요. 점점점 사랑은 식어가고 점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모국어가 다음 세대로 분명히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넘어갈 때마다 그 모국어가 더욱더 심각해져 간다. 그런 얘기예요. 얽히고 설켜서 풀리지 않은 이야기들이 가슴속에 가득 차 있는 세대들이 더욱더 많이 발전되어 오는 것이다. 요새는 관계하지 않으면서 관계가 되는 시대죠. 화면을 통해서도 관계하죠. 그렇죠? 예배도 우리 화면을 통해서 그냥 드리고 온라인으로 돈 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관계하지 않고 관계하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직접 만나보지 않은 또 다른 사건으로 말미암은 풀리지 않은 사연들을 너무 많이 만들고 사는 시대예요. 모국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국어가 딱 잡혀지면 그 다음서부터 사람 안에는 나를 움직이는 놀라운 말의 파워, 그 사람을 움직이는 언어가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모국어가 작동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저 여기다 옆에다가 몇 가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국어가 발동이 되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모국어가 같은 스타일의 모국어가 경험이 됐다. 예를 들어서 무시를 당했다라고 하는데 무시당했다고 하는 언어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 속에 어떤 작업이 일어나냐면 언어 모판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언어 모판. 자, 언어 모판이 뭐냐? 모국어가 반복적으로 같은 경험을 하기 시작할 때 무시를 당했다. 그랬더니 무시당한 것이 한 번만 끝난 게 아니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했던 그런 사건들이 어릴 때 많이 반복이 됐다. 그런 경우에 나는 무시당했네라고 하는 언어 모판이 딱 형성된다. 그러면 이 언어 모판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언어를 생산하는 것인데 언어를 생산한다. 내가 살면서 어떤 스타일의 언어들을 생산하며 살 것인가가 결정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언어 모판이 생기면 무시당했음, 무시당했어라고 하는 언어들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죠. 어디 이제 갔습니다. 어디 갔더니요. 분명히 줄을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껴들어서 줄을 먼저 쓰는 거예요. 이게 당신이 새치겠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새치기 한 게 아니라 내가 아까 벌써 왔었어요. 나 잠깐 나갔다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변명을 하는 언어가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이 사람 지금 왔는데 왜 이렇게 새치기하게 놔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 아까 다녀갔던 사람이라고 괜찮다고 이게 뭐 가지러 갔다 온 거니까 이 사람 순서 맞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팍 상했어. 왜 기분이 상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몰골이 이러니까 내가 차려입은 게 이렇다고 니들이 나를 무시하느냐? 무시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그 사람의 순서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속에서 무시라는 단어가 튀어나와요. 한 번은 교회에 왜 뒷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 왜 이렇게 툭툭 치면서 좀 앞으로 가달라고 뒤에 오는 사람들 좀 앉을 수 있도록 앞으로 가세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내위원이 이제 어떤 남자분의 이렇게 등을 이렇게 치면서 저 앞으로 좀 가주시겠습니까?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앞으로 좀 가주시겠습니까? 앞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좀 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하는 말. 아니 당신 눈에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여? 당신 눈에 자기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네요. 나를 왜 무시해? 그만.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지목해서 왜 나보러 앞으로 가라고 그러냐고 신경줄을 내고 떠난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판이 무시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런 모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계속 무시당했네 이렇게 해석한다. 그렇게 언어를 생산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자, 이 언어 모판이라는 거 너무 놀라운 거지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깊게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제가 모국어에 대한 것만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어요.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 하십니다. 목사님들이요. 말씀 가운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은 바울이 한 말도 아니고 베드로가 한 말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는 말이 바울이 했다, 베드로가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했으니까 난 안 지켜도 돼. 예수님이 한 말인가 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 말은 진짜 예수가 하신 말씀이니까 이거는 지켜야 되는 말이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죠?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고요? 몇 번까지? 70번까지? 아니죠. 70번씩 7번이니까 490번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90번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 받아야 되고요. 나는 용서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남편이 3번이나 바람을 폈는데 용서했다.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와, 그 여자가 어떻게 용서를 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됐단 말이죠. 아멘! 아멘! 하고 이제 응답을 했어요. 놀랍게도 응답을 해서 돌아서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국어가 70번씩 7번이라고 490번이라고 여기다 새기지 않고 3세번 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알았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살지 않아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490번 3번이란 말이죠. 3번 이라고 자기 스스로 번역을 해. 스스로 통역하고요. 스스로 번역해서 모국어적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내 수준으로 몽땅 다 내려서 이해하게끔 만든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냐면 모국어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 수준으로 다 걸러요. 나라고 하는 그 필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시지. 이건 내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하늘에서 사나? 그리고 자기는 땅에서 사는 수준의 언어로 바꾸어 버린다.
오른뺨을 맞으면 어찌하래요? 왼뺨도 치대죠? 그런데, 왼뺨도 들이대래죠? 그런데 오른뺨 치는 사람에게, 어머, 이왕 쳤으니까 이쪽도 때리세요. 그리고 들이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 다 아는 말이잖아요. 오리 가자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래요? 그것도 앞에 억지로 오리 가자는 사람이 있으면 심리까지 가주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커피 한 잔 억지로 사달라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다음서부터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그 말이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말이 내 말이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경험의 언어가 아니고 배움의 언어죠. 배움의 언어.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말로 바꾸어 버리는데 모국어적인 상황을 만들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무리 맛있는 이야기, 멋있는 이야기, 복된 이야기 해주셔도 내가 그 말을 갖지 않고 사는 경우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겉옷을 벗으라. 그러면 속옷도 벗어주고 오리 가자는 사람 심리까지 가지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서 남남이 만나서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자식 놓고 살고 있으면 그 남편 용서 못 해줄 게 뭐 있으며 그 아내 받아주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방구를 끼니 이상하겠습니까? 트림을 하니 여자답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돈을 못 버니 용납을 못 하겠습니까? 당신 못 보면 내가 보면 되는 것이고 당신 못하면 내가 하면 되는 것이고 서로 그렇게 용납하며 살아야 되는데 아니 내 몸 주고 내 마음 주고 내 인생 다 주어버렸는데 뭐 때문에 서로가 이해를 못하면서 사는가? 왜 그랬대요? 모국어가 너무 서로 달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국어의 영역에 너의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마치 한국 사람이 미국말하고 사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말, 영어하는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만났더니 한국말은 미국말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말 하는 거 아무리 잘해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 미국 사람도 무슨 한국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뭐 때문에 저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지 말이죠. 암만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서로의 모국어가 달라서 그렇게 소리치며 난리를 치고 부르짖고 가슴 치며 있는데도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라 그러고 서로가 서로에게 왜 그렇게 원수처럼 살아가게 되는지 그것은 모두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국어 때문에 그렇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모국어가 어떻게 언어 모판이 되고 언어 모판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내면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 우리 잠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국어로 말미암아서 사연을 만들지 않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잠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